자, 우리 이번에는요, 효의 이름 익히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아까 그 괴명 찾는 거는 상계와 하계의 그 팔기 중에 뭔지를 찾아가지고 표에서 보고 찾을 수 있었잖아요. 이번에는 이제 효의 이름 익히기인데요. 아까 제가 강의 그 앞부분에서 예전에는 양을 쭉 긴 짝대기 하나로 나타내지 않고 짧게 끊어진 세 개로 나타냈었다라고 했었잖아요. 기억나시죠? 그리고 땅은 두 개로 나뉘어진 걸로 나타냈었다라고 알려드렸는데요. 그래서 양을 나타낼 때는 숫자 9가 들어가고 음을 나타낼 때는 숫자 6이 붙습니다 했던 거 기억나시죠? 네, 불과 2시간 전에 제가 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걸 활용해서 효의 이름을 이제 붙일 건데요. 자, 이렇게 쭉 길게 붙어 있는 양효라면 숫자 6일까요? 9일까요? 채팅창에 한번 남겨보실까요? 6인가요? 9인가요? 그렇죠. 아까 제가 양은 9, 음은 6이라고 했으니까 9가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군대, 아까 제가 효를 아래에서부터 벽돌 쌓듯이 차곡차곡 하나씩 쌓아간다 그랬죠. 자, 그렇다면 이 벽돌은 첫 번째 벽돌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9 중에서도 첫 번째 91, 여기는 92, 여기는 93, 여기는 94, 95, 96 이렇게 하면 참 좋을 텐데 안타깝게도 상구 밑에는 초구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이 효의 이름을 붙일 때 1이나 6을 쓰지 않고 맨 아래는 초를 붙이고 맨 위에는 상을 붙이는 거죠. 아니 그냥 통일시켜서 9나 6으로 가지. 아니 여기다 왜 또 1하고 6은 안 쓰고 초하고 상을 넣는 거야? 짜증나실 수 있겠지만 이 하나의 궤 자체가 완전한 소우주라고 보기 때문에 용어를 그렇게 다르게 쓰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방금 배운 대로 이 효명을 한번 붙여볼 건데요. 자, 그렇다면 이거는 뭐라고 불러야 될까요? 채팅창에 한번 남겨보실까요? 오! 야, 이거 어려울 수 있는데 우리 선생님 대단하시네요. 맞습니다. 초9가 되는 거죠. 양효니까 9가 들어갔을 것이고 첫 번째니까 초가 들어가서 초9. 자, 좋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에 있는 이 음효는 뭐라고 불러야 될까요? 음이니까 숫자 6이 들어가겠죠. 맞습니다. 6, 2가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세 번째는 그쵸. 6, 3이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는 6, 4. 아우, 선생님 쉬운데요? 자, 그렇다면 이건 뭘까요? 왓, 빙고. 맞습니다. 9, 5가 되죠. 자, 다시 난이도가 올라가죠. 맨 마지막에는 이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와, 대박. 맞습니다, 선생님. 상육이라고 합니다. 허, 진짜 잘하셨어요. 자, 또 해보죠. 자, 오른쪽 맨 아래에 있는 이건 뭐라고 불러야 될까요? 와, 대단하십니다. 오늘 주역 처음 배우신 분들 맞아요? 너무 잘하시는데요? 좋아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있는 이건 뭐라고 부를까요? 맞습니다. 92. 아, 이게 92라면 이건 93. 이건 94. 아이, 그쯤이야. 그런데 이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와, 우리 선생님 낚이질 않으시는군요. 맞습니다. 6, 5. 자, 그렇다면 난이도 올려서 이건 뭘까요? 빙고! 맞습니다. 상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중에 나와 있는 주역책을 보시면 6, 5, 상구, 초6 하고
이게 뭔 소리야? 바로 여러분들이 방금 익히신 효명을 그렇게 불렀던 게 됩니다. 네, 잘하셨어요, 선생님들. 자, 대유학당에서 만든 책에 있던 걸 제가 이제 사진을 찍어 온 건데요. 자, 이 괴 속에 6개의 효가 있었잖아요. 그 각 효의 위치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는데요. 마치 아까 우리가 하계와 상계가 하나는 안, 하나는 바깥 이런 식으로 달랐던 것처럼 효도요. 각각의 6개의 자리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 효로 6개의 효로 사회를 빗대어서 설명을 한다면 맨 아래에 있는 건 백성이 되는 거고 맨 위에가 제가 가장 좋을 것 같지만 여러분들 과유불급이라고 보통은 5번째 자리가 가장 좋은 자리가 됩니다. 우리가 이걸 나눌 때 아래쪽에 3개를 하괴, 위에 3개를 상괴라고 불렀잖아요. 자, 그렇다면 하계와 상계 중에 어디가 좀 더 높은 직급이 될까? 당연히 위에 있는 게 되겠죠. 그래서 위에 있는 것 중에서도 가운데, 이제 우리 다음 시간에 중, 정, 응, 비라는 주역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을 배우시게 될 텐데요. 중을 얻은 가운데에 있는 바로 그 자리가 최고의 파워를 지니는 자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상괴 중에 가운데 자리, 여기가 최고의 파워를 지닌 왕의 자리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하괴에서도 가운데 자리가 있잖아요. 그러면 하괴에서 가운데 자리는 뭔가요? 말 그대로 실권을 가지고 있는 실제적으로 그 업무를 처리하는 업무 담당자, 실권자가 되는 거죠. 네, 그렇게 보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회를 나타낸다면 맨 아래 백성, 하급관리, 지방장관, 그러니까 점점 계급이 올라가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맨 꼭대기는 한 자리하고 내려오신 분. 왕으로 치자면 왕의 자리를 물려주고 나온 상왕이 된다든지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만약에 사람의 신체 부위에다가 넣는다면 맨 위에 있는 상효는 당연히 머리가 되겠고 맨 아래에 있는 초효는 당연히 발이 되겠죠. 그리고 순차적으로 각각의 신체 부위가 들어가게 됩니다. 가족에다가 넣는다면 가장 나이 많은 어르신이 맨 위에 상효가 되는 거고 맨 나이 어린 아이가 초효가 되는 거죠. 만약에 이걸 나이로 나타낸다면 지금 이게 6가지의 단계이기 때문에 90세까지 산다고 보고 이걸 6개로 나눠서 15살씩 15, 30, 45, 60, 75, 90으로 나눴는데 만약에 우리가 100세 시대를 살게 된다면 이거 안 맞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하면 된다? 당황하지 않고 120을 6으로 나누면 되죠. 그러면 20년 단위로 끊어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맨 아래가 0에서 20세, 그 다음이 40세까지, 그 다음 60세, 80세, 100세, 120세 뭐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죠. 실제로 여러분들 그 주역 책을 보시면 옛날에 나온 책들은요. 자, 아까 여기 보이세요? 나이 10, 20, 30, 40, 50, 60이었잖아요. 이때는 그 평균 수명이 그렇게 높지가 않았던 시절인 거죠. 자, 그런데 지금은 90으로 조금 더 지나면 120으로 우리가 인간의 수명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연령도 평균 수명에 맞춰서 바뀔 수 있다는 거. 실제로 오늘 제가 어떤 다른 주역책을 봤는데 거기에 120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네, 시대는 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효의 위치별 길흉을 한번 볼 건데요. 자, 아까 제가 상괴 8개 그리고 하괴 8개 이 각각의 조합으로 8, 8, 64 괴가 있다고 했는데 그 64괴 안에 지금 우리가 배웠던 6개의 효가 있었잖아요. 그 괴 안에 또 6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기 때문에 이 64를 또 6을 곱하는 겁니다. 그러면 총 나올 수 있는 주역점의 경우의 수는 몇 개인가?
64 곱하기 6을 해서 총 384개의 경우의 수가 나오는 거였죠. 네. 그래서 결국은요, 우리가 이게 주역을 배우다 보면 이 384개의 경우의 수가 각각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알기 위해서 보는 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요. 그 각각의 방금 보시면 이 384개의 이 경우의 수가 길흉이 다 다릅니다. 이건 이제 대유학당에서 만든 자료인데요. 여기 보시면 동그라미 세모 X로 길흉을 표시를 해 놓은 거예요. 네. 자, 이 동그라미 세모 X는 주역 원문에 나와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원문에 대길이라고 되어 있으면 동그라미가 들어가는 거고, 흉하다라고 되어 있으면 X가 들어가는 거죠.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주역 원문을 바탕으로 이 길흉을 표시를 한 건데요. 이건 이제 대유학당의 자료고, 이거는 이제 인생이야기 사랑방에서 만든 길흉을 표시한 자료입니다. 여기 보시면 색깔이 들어가 있죠. 똑같아요. 좋은 건 보라색, 그 다음 파란색, 평은 까만색, 나쁜 거 소흉은 주황색, 대흉은 빨간색, 똑같이 갑니다. 그래서 제가 만든 그랑블루 주역 타로 카드 안에 들어있는 색깔은 이 인생이야기 사랑방에서 만든 이 길흉에 따라서 색깔 표시가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면 저한테 이제 주역을 가르쳐 주신 그 스승님이 여기 인생이야기 사랑방의 교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교수님께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타로 카드인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검정 빨강, 검정 파랑이죠. 똑같은 길흉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여기도 파랑 주황, 검정, 파랑, 빨강이죠. 똑같은 순서로 길흉이 들어가 있습니다. 요 사랑방에서 만든 이것도 마찬가지 주역 원문을 바탕으로 길인지 흉인지를 보고 색깔 표시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모든 이 효의 길흉 표시가 같을까? 아닙니다. 주역계의 길흉도 가르치는 분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정신적인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이라면 물질적인 거를 나타내는 괴는 그닥 좋게 평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기준 표시가 조금은 다를 수 있다는 거. 하지만 4대 난계가 갑자기 좋은 게로 이러지는 않아요.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달라질 수는 없습니다. 왜? 주역은요, 주역 원문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걸 바탕으로 길흉이 표시되기 때문이죠. 자, 제가 이 주역 타로 강의를 하면서 참고로 하는 책들인데요. 제 강의는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 책들에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혹시 또 선생님 저는 좀 주역을 더 깊이 있게 공부하고 싶은데요 하신다면 지금 여기에 있는 책들을 참고로 공부를 더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 이 책한테 뭐 아무 상관없어요. 저 그냥 제가 공부할 때 보니까 괜찮은 책이라서 알려드리는 거고요. 뭐 그 후원을 받거나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저랑 아무 상관 없습니다. 네. 강의 내용은 잘 보셨나요? 더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제가 운영하고 있는 그랑블루의 타로 세상 밴드에서 질문 올리실 수 있고요. 검색하시고 가입하시면 누구나 다 가입하실 수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더 많은 정보 얻어 가세요. 밴드에 보시면 주역 타로와 그랑블루 르노르망을 대표 태그로 걸어서 주역 타로 64장과 그랑블루 카드 36장에 관한 키워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네, 들어오셔서 공부 열심히 하시고요. 오늘 들으셨던 강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